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잡주는 좀 다 갖다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잡주를 정리를 하고 이제는 좀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티드랩을 좀 여러분들한테 단타로 찍어드렸던 부분, 그리고 덱스터도 주말에 여러분들 보고 매수가 오시면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티드랩 그 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2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뭐 13%대의 상승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야지만 좀 더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이게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율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지만은 너무나도 내려온 부분 10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신규 상장주들의 시가총액을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대응 못 하신 분들 뭐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좀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7%대 이상의 원티드랩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튜브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보셔야 된다.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44만원 안쪽까지는 무조건 좀 들어오셔가지고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빠지면은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8월 18일날 제가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CJ제일제당 44만원 안쪽으로 들어온다 1차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8월 18일날 우리가 이때부터 44만원 안쪽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빠지니까는 더 담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런 종목은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려난 거지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같이 빠진 건 아니에요. 뭐 실적이 빠져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같이 빠진 것 뿐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일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사셔도 된다,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담을 수 있는 종목. 왜냐, 너무나도 기업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에 대한 소비 패턴 자체가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도 이제 간편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비비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잡주 같은 거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B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지수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더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잡주 버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잡주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종목 교체의 시기다. 잡주를 그냥 버리고 과감하게 좀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라든지 좋은 기업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교체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BDI 이런 것들 제발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손 좀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주말 동안에 이벤트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동안 좀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종목 상담 자체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떤 뭐 이상한 종목들에 물려있다, 뭐 잡주에 물려있다,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뜯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냥 손 떼세요. 그냥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자 기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는 이노와이즈처럼 정리매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딱 봐도 적자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언제 거래 정지가 당하고 언제 또 상패,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질 수 있는 돈이 너무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잡주를 해서 못 건지나 그냥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좀 항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DR 같은 경우에도 말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들. 80 이하는 매수권, 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90 이상은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R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이 90 이상에서는 매수를 해요. 적극적으로 시장이 뭐 올라왔다 적극적으로 너무나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80 이하로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손절을 잘 칠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박자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잡주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잡주 같은 거 할 바에는 다 정리를 하고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포트를 이렇게 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8월 22일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대형주에서는 포스코랑 두산박해,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노르페인트랑 국보디자인, 그 다음에 뭐 단타로는 덱스터를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덱스터는 단타였기 때문에 뭐 안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좀 매수가가 안 와서 아쉽게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대형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도 안 드렸어요. 그냥 장 초반에 열리면은 그냥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체하시고 포트 새로 짜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아 종목 추천하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 3%, 3.23%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갈 길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철강 이쪽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이슈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철강 문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 감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15년 내에 이제 최저 수준까지 더 줄일 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좀 시간적인 부분, 묵직묵직하게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아직까지 공간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박해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이런 거는 그냥 기다렸다 산다,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렸다 산다, 좀 편안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부터 뭐 4만원 근처에서부터 4만, 오늘 42,3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3%, 4% 이 정도 수익권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에서 1,050원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늘 1,8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8%, 7%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19,200원까지 200원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23,3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죽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추천을 해드렸던 거,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 여유롭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 두산박해, 뭐 노르페인트, 국보디자인, 뭐 이거는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수익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좀 끌고 가시면 된다. 왜냐, 우리가 뭐 3%, 4% 먹자고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더 크게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능력에 맞게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항상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싸지면은 우리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 사는 거, 가격이 싸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물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좀 안정적인 매수가 좋은 종목들로만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가 74,9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너무나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75,0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주우셔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주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10만원 이하에서는 주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는 지금 75,000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RSI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RSI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30 이하권에서는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RSI가 30 이하로 왔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7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기다렸다 사라, 올라가도 기다렸다 사라 해도 욕을 먹었던 부분, 하지만 결국에는 기다리면 오는 부분이, 자, 여기서 조금 차트를 이렇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자, 여기서 한번 왔었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이 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자체가 2020년 3월 달에 왔던 부분, 그리고 올해 2021년 8월 달에 왔던 부분, 8월 24일 뭐 얼마 전에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좀 이벤트 아닌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은 RSI 30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좀 수익적으로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보면은 30 이하, 뭐 간혹 한 번씩 오기는 와요. 뭐 분기까지는 아니고, 뭐 3월 달에 왔다가 8월 달에 왔다가 또 1년 만에 오랜만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RSI 30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것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는 공모를 이제 8월 25일부터 24, 25일 동안 이제 공모를 공모 청약을 시작을 하고 9월 3일 상장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예정이지 9월 3일날 무조건 100%적으로 상장은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좀 관심을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용 연료탱크랑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에서도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넥소의 연료 탱크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의 수소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69%로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라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세계 시장에서는 환경 문제에 되게 민감한 반응,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좀 없애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최근에 뭐 상장은 아니지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나도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거는, 이제 세계 시장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 테마에서는 뭐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따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따상을 갖다가 풀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따상을 가긴 갈 건데 이게 뭐 어느 위치에서 풀릴 건지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메이저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상장이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던 부분인데, 뭐 철강 소재 기술 기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게 상장을 했을 당시에 시장에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쪽에 관심이 없었어도 워낙에 뭐 인기가 많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2차전지 쪽 최근에 막 난리가 나고 막 급등이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뭐 9월 3일날 시장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지는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청약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경쟁률은 셀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모를 해도 몇 주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공모를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 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뭐 렌탈 쪽에서 뭐 분명히 뭐 이슈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게 시장에서 괜찮았으면은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도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은 더 내려와 줘야지만 한 35,000원, 36,000원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딥노이드가 굉장히 좀 차트가 매력적으로 내려오고는 있어요. 이것도 딱 고점 찍고 반으로 좀 반토막이 났을 때 그때 들어가면은 뭐 충분히, 원티드랙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109,000원에 가서 우리가 좀 50% 거의 고가에서 반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26%까지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뭐 수익 챙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좋은 종목들로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